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텐트는 전 세계에서 저는 아직 요거밖에 못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흔한 백패커입니다. 자, 오늘은 텐트 한 개 리뷰해 보려고요.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여기는 키르기즈스탄 스카즈카 캐년입니다. AKA 페리테일 캐년. 멋있죠? 자, 이 멋있는 곳에서 멋있는 텐트 한 개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 배송이 시작되어서 다 물건을 받으셔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텐트는 어썸 홀리데이에서 나온 레디언스 UL입니다. 자, 먼저 이 텐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그 전에 이제 레디언스라는 모델로 어썸 홀리데이의 주력 텐트였죠. 그리고 EX 버전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튼튼하고 넓고 안락하고, 원단의 경량화, 그리고 폴대, DAC 폴대의 적용을 통해서 무게를 굉장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 텐트 무게가 그냥 한 1.5k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kg가 되면서 이 텐트는 그 전에 백컨트리에서 나온 제너드라든지 그리고 제로그램에서 나온 엘찬텐에 비해서 무겁다, 이런 단점을 사람들이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그 무게를 1.5kg까지 낮추게 되면서 사실 이러한 형태의 텐트 중에서는 적수가 없는 텐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텐트를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무게 체감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키르기즈스탄에서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처음에 굉장히 가벼운 텐트를 쓰려고 하다가 이 텐트를 한번 받아보니까 충분히 장거리 트레킹에도 쓸 수 있을 만한 무게입니다. 물론 1kg 미만의 텐트를 다 쓰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뭐 2배 이상 무거운 텐트겠지만,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무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나와서 좋습니다. 그 전에 뭐 얼룩무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하여튼 그런 무늬들 있는 것, 그리고 뭐 샌드색, 카키색 이런 색깔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자연에 펼쳐놓고 봤을 때 빨간색이 제일 좋더라고요. 자, 이 텐트에 대해서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한 개가, 특징이기도 하고 변경된 점이, 자, DAC 폴대가 적용됐습니다. DAC 아마 페더라이트 NSL 폴대가 적용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상세한 스펙은 역시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또는 곰진이님의 소개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DAC 폴대를 적용되면서 우리가 심적으로 얻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폴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성을 많이 보장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폴대가 무게도 가볍고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죠. 그리고 이 폴대를 썼다고 하면은 비싼 거든요, 사실. 다른 브랜드들의 텐트들은 비싼데, 뭐 이 텐트는 DAC 폴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솔리드 이너와 메쉬 이너를 주며,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까지 주고, 모든 팩 다운 포인트에 팩을 다 박을 수 있는 팩을 충분히 제공을 하며, 거기에다가 혹시나 비 새지 말라고 위에 플라이를 한 개 더 씌워주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텐트는 전 세계에서 저는 아직 요거밖에 못 봤습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어썸 홀리데이 특징이죠. 요거 어썸 홀리데이밖에 못 봤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외형 형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텐트는 저는 사실 유틸리티 텐트라고 저는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거는, 자, 어느 정도 자립도 되고, 그리고 앞뒤 전실이 있고, 그리고 자, 양문이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를 가진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느 텐트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엘찬텐과 제너두가 나왔을 때 백패킹에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미니멀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 텐트를 다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텐트가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많은 분들이 쓰시는 이유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태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텐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형태를 가진 텐트이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개를 텐트를 써보면서 상황에 맞춰서 쓰게 되다 보니 이런 텐트를 쓸 때가 있고 뭐 완전 자립 텐트를 쓸 때가 있고 가벼운 텐트를 쓸 때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텐트를 구비해 놓고 있지만 사실상 단 하나의 텐트를 써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형태의 텐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의 텐트만 얘기를 드릴게요. 다른 브랜드의 이런 형태의 텐트들에 비해서 이 텐트는 플라이 원단이 나일론 원단의 양면 실리콘 코팅이란 말이죠. 뭐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양면 실리콘 된 코팅은 해외 브랜드들 중에서 피엘라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필레베르그라든지 이런 류의 텐트들에서 굉장히 고가의 튼튼하고 질긴 원단이거든요. 물론 단점도 뭐 분명히 가지고 있겠지만 일단 코팅에 이제 원단의 내구성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점, 그런 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브랜드들에 비해서 원단의 강성이라고 강도라고 얘기할게요. 찢어지지 않은 정도에 대한 강성은 확실히 뛰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 코팅의 벗겨짐이라든지 이제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아마 몇 배 이상은 길 겁니다. 물론 뭐 10년, 20년 한 텐트만 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텐트를 구매를 하실 때 이러한 몇 가지 조건들을 알고 이게 합리적이다, 이런 텐트들이 합리적이다라는 거를 뭐 좀 생각하고 사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일론 원단에 양면 코팅된 이 원단을 다른 행사에서 이제 어섬홀리데이 곰지인님이 원단 찢기 이런 걸 하셨답니다. 그냥 원단 자체를 한 번에 찢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어디 가서 이 원단을 막 비비고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끝이 조금 벌어지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찢은 분들이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만큼 강하지 않아도 텐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제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좋은 원단을 쓰는 게 굉장한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단에 대해서는 사실 뭐 두 번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런 원단 쓰는 데는 사실 없으니까. 정 궁금하다면은 나중에 저도 한번 텐트 원단 한번 찢어 볼게요. 예. 그리고 뭐 제가 공약을 걸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이 텐트를 손으로 찢었다, 뭐 되도 않은 상황에서 원단이 찢어졌다라고 AS가 들어온다면 제가 그것도 다시 한번 댓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텐트뿐만 아니라 다른 원단의 어서몰리드 텐트를 써봤을 때 원단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있었거든요. 거기에 DAC 폴대까지 들어오면서 좀 더 많은 장점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DAC 폴대가 들어오면서 동일하게 같이 들어온 게 DAC 토이류들이 들어왔죠. 나머지 부자재들이 이제 똑같이 DAC에서 개발한 토이류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어서몰리데이 텐트에서는 폴 후크들이 이런 타입이 아니라 그냥 웨빙에 달려있는 후크들이 달려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DAC에서 나온 이제 후크들이 달려있어서 이 후크들 같은 경우에는 후크가 파손되었을 때 이 후크만은 바로 교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S라든지 수리하는 이점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사실 전 세계 유수의 텐트들에서 이런 DAC 폴대와 DAC 토이류들을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그 물건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대를 꼽는 팁도 기존의 어서몰리데이 텐트들은 UL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일렛을 거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텐트들은 이제 슬리브에 폴대를 이렇게 꼽는 타입이었단 말이죠. 요 슬리브도 제거가 되고 이제 DAC에서 나온 제이크 풋이라는 형태의 폴을 꼽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 폴을 꼽는 방식은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이. 자, 아일렛에 걷는다든지 또는 슬리브에 넣었을 때 이제 반대쪽에서 폴대를 꼽을 때 이쪽 폴대가 빠져버린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제이크 풋 같은 경우에는 폴대를 딸깍하고 걸음과 동시에 얘가 강제로 빼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칭을 하실 때 양 끝단에 제이크풋에 폴을 딱딱 꼽아 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 가서 편안하게 꼽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 피칭 하실 때도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처음에 요런 타입의 제이크풋에 폴을 꼽아 보시면 얘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뭔가 의심이 들기도 하실 텐데 전체가 다 피칭이 완료된 이후에는 얘가 뭔 짓을 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무게 대비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지금 이 텐트가 EP 텐트인데 아마 폭이 한 130이 좀 넘을 거예요. 폭이 135 정도 될 거고 길이도 한 220 될 겁니다. 실제로 와이드 매트를 두 개가 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레귤러 사이즈 매트를 놨을 경우에는 매트를 놓고 공간이 조금 남을 정도, 넉넉하게. 와이드 매트 같은 경우에 꽉 차게 들어갈 정도. 그리고 요 안에 있다가 다시 이너 텐트를 보여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어썸 홀리데이 텐트답게 자잘한 것까지 뭘 많이 달아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달아놔서 무게를 조금이나마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공간을 일단 한번 볼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텐트는 자, 양문 개방형입니다. 양문 개방형. 자, 이렇게 플라이를 우선 한쪽만 걷어 놓을게요. 이렇게 걷고 나면은 기존에 요 안에 플라이를 걷는 부자재 같은 경우에도 DAC가 박혀 있는 후크 탑으로 박혀 있고요. 요거를 플라이를 걷어서 기존 텐트 폴대에다 이렇게 딱 걸어 놓으시면은 플라이가 개방이 됩니다. 자, 이쪽 면은 플라이를 전체를 다 개방을 해서 어느 정도 개방감을 주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너 텐트 내부 색상은 지금 요 텐트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이너를 적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 노란색에 요것도 나일론 원단일 겁니다. 기존의 다른 어썸홀리데이 이너 텐트랑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너 텐트 원단이고요. 이 원단마저도 굉장히 보들보들하니 야들야들하니 좋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막 긁고 했지만은 뭔가 막 찢어질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해, 이런 느낌은 주지 않은 텐트이면 확실하고요. 자, 그리고 도어는 여기 보시면은 한쪽에 이제 마지막 그 지퍼의 마감이 있고요. 도어를 거의 떼다시피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어 지금 열고 있는 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열렸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어 열고 닫을 때마다 막 걸리면은 정말 좀 그냥 뜯어버리고 싶단 말이죠, 그런 거는. 그래서 도어 여는 것도 나름 아마 이 이너 텐트를 거는 포인트를 적절히 잘 두면서 도어를 잘 열 수 있게끔 몇 번 막 변경하면서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도어가 이렇게 편하게 열릴 일은 잘 없죠. 이제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공간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자, 이 정도 공간입니다. 사실 EP 텐트보다 좀 더 넓은 느낌을 줍니다, 사실. 그리고 이 공간감을 주는 바닥 면적도 있겠지만 굉장한 특징 중에 한 개가 여기 보시면은 플라이의 처마 리치폴이죠. 이 리치폴에 달려있는 플라이의 끝에 이너 텐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이 이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공간도 넓지만 체감상 공간도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너 텐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정말 넓긴 넓다. 자, 발끝까지 내려간 다음에 제가 누우면 머리 공간이 한 이만큼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게 굳이 이만큼 남아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트를 깔고 침낭을 펼치고 누우면은 이제 침낭이 이제 이쪽 벽에 닿게 되면은 그때부터 결로가 발생하면 많이 젖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같은 무게 대비 넓다면은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 EP 텐트라는 게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혼자 사용하시겠지만, 그리고 박지에 도착하시면은 둘이서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고 밥 먹고 충분히 가능하게 넓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는 한 날씨가 너무 안 좋아, 한 4명이서 여기 다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놀고 밥 먹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너 텐트, 솔리드 이너 텐트는 도어에 이렇게 메시가 달려있습니다, 반 정도는. 그래서 이 메시를 열면은 좀 더 통기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열린다. 어우, 세상에 속 편해. 이거는 진짜. 자, 이렇게 이너 텐트 문을 다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바깥을 한번 볼 수도 있고요. 네, 양쪽에 전실이 있다는 건 장비류들을 다 바깥에 두고 신발을 두고, 또는 이 전실에서 조리를 하고 이너 텐트에서 식사를 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공간이 나오는 굉장히 넓은 이너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가운데 일단 앉아 볼게요. 정가운데 앉았을 때 지금 텐트가 피칭이 계속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어도
뭐 머리에 걸리적거리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뭐 뒤로 가도 그냥 머리가 살짝 닿는 정도고요. 뭔가 불편하게끔 이렇게 숙여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지 않는 충분한 높이가 한 105, 110, 뭐 한 그 사이 될 겁니다. 네, 이너 텐트 높이가 충분한 높이가 뭐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리치에 이너 텐트가 걸려 있다는 점. 그래서 보통 이너 텐트가 이거 풀 수가 있나? 풀 수가 있네. 자, 요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요렇게 떨어져 있어서 뭐 사실 중간에 앉아 있지 않는 이상은 뭔가 약간 좀 불편함이 있는데, 요 텐트는 요거 이렇게 당겨 놔서 리치폴에 이너 텐트를 걸게끔 되어 있다. 아, 요거 잘 해놨어요. 요거 진짜 요거 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너 텐트에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둘 필요가 있나라고 했지만, 지금 네 귀퉁이에 메쉬 포켓이 다 달려 있습니다. 예. 요 텐트는 2P입니다. 근데 네 귀퉁이 다 달려 있다. 요거는 어느 방향으로 누워 자든 메쉬 포켓이 내 머리 옆에 있다는 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핸드폰 충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옆에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른 포켓에 둘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젖은 양말 이런 것들을 포켓에 넣어서 말릴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내 귀퉁이에 다 이렇게 뭔가를 걸 수 있는 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빨랫줄을 걸어서 넣을 수도 있고, 뭐 당연하게도 정 가운데에는 헤드랜턴을 걸 수 있는 고리도 여기 다 달려 있고요. 뭘 얘기해야 돼? 그냥 정말 너무 두루두루라서 예, 좋습니다. 아, 그리고 기존 다른 어썸 텐트들에 비해서 변경된 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바닥이 얇아졌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얇아졌는지 확 체감이 올 정도로 좀 얇아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텐트가 다른 텐트들에 비해서 뭔가 막 얇고 부실한 텐트다, 그 말이 아니라 어썸의 이전의 텐트들에 비해서 바닥이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텐트들은 제가 바닥을 볼 때 와, 이거는 뭐 튼튼하겠네, 뭐 빵꾸 나서 물 샐 일이 뭐 없겠네, 이런 막 그냥 감탄을 자아냈다면, 이 텐트는 특별하지 않다. 예, 바닥은 특별하지 않다. 그리고 내부의 바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가운데에 요거는 이제 안쪽에 폴리 코팅이겠죠. 그래서 이제 심실링이 다 붙어져 있고요. 단점들은 요 플라이를 이제 추가 플라이를 씌울 때 이제 제가 뭐 왜 그랬는지는 알게 됐지만, 지금 리치폴 같은 경우에는 제이크풋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아일렛으로 리치폴을 걸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일렛으로 걸게 되고, 가운데 똑같이 DAC 토이를 사용한 이제 폴 허브에 이제 리치폴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싹 뜯어서 보여줘야 되겠다. 야, 이 부사제들 진짜 정말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대충 끈으로 해놓고 그냥 묶어놨을 건데, 플라스틱으로 다 잘 해놨어 진짜.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잘 해놔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DAC에서 나온 이제 폴 허브거든요. 그래서 요 리치폴을 폴 허브에 걸고 이렇게 딱 꽂은 다음에 이렇게 아일렛에 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텐트에 제가 느꼈을 때 비바람이 많이 불 때 여기 폴 허브에 걸려 있는 리치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이크푸처럼 꽉 잡고 있는 폴 허브가 아닙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걸어준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리치폴을 걸 때 이렇게 한쪽에 일단 폴 허브를 꼽고, 반대쪽에 와서 아일렛에다가 리치폴을 걸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괜찮아. 어제처럼 비바람이 막 불었어. 텐트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 가서 걸려고 보니까 어느새 얘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쉽게 빠지지 않게 제이크풋 같은 걸 그 토이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리치폴을 거는 요거를 해놓으면 되지, 이거는 여기는 왜 아일렛을 해놨대 라고 하고 짜증을 내고, 이제 플라이를 덮어보니 이제 플라이를 걸기 위해서 플라이를 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니 여기가 아일렛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뭐 한 버전 2, 버전 3가 될 때 요 리치폴 대신에 DAC 토이를 사용해 가지고 한 군데 걸게 되고, 얘를 그냥 뭐 다른 데다가 이렇게 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 플라이는 사실 메인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천시 대비를 위해서 한 게 더 있는 거지. 굳이 사실 이거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걸기 쉽게 해주는 것보다는 이 리치폴이 처음에 텐트 피칭할 때 잘 안 빠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이제 쓰면서 이제 좀 생긴 이제 불편함이었죠. 근데 이것도 모르겠어. 야, 쟤 너무 좀 민감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긴 한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요 얘기도 좀 해주고 싶다. 이 플라이 그 각 원단들의 재봉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 재봉선을 두고 그 다음에 전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두 피스로 나눠 가지고 재봉을 해줬기 때문에 텐트를 다 피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공간이 정확하게 잘 살아 있어요. 요거 되게 좋습니다. 만약에 요 공간이 안 살아 있잖아요. 그럼 텐트가 이렇게 한 피스면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바람 불면 난리 납니다 이제 또. 그리고 주는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요거를 두 개로 나눠주고 여기에 리치 한 개 딱 걸어주면서 진짜 머리 위 공간 정말 잘 확보해 놨어요. 단점 얘기하다가 이게 갑자기 웬 단점이래. 근데 그리고 또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단점 만들어서 하지 마. 네. 아니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도 좀 웃겨가지고. 근데 단점, 너무 두루두루 쓰는 텐트다 보니 특정 상황에 맞게 텐트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다. 네. 하나만 쓰실 분들은 요거 쓰시라. 왜냐면은 여기저기 다 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텐트인데 시간이 지나고 여기 백패킹을 좀 오래 하시면서 뭔가 장비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어느 순간 계력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만큼 너무 두루두루 다용도로 범용성을 가진 텐트 형태입니다. 게다가 좋은 원단과 좋은 자재와 좋은 가격과 좋은 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배려까지. 자, 지금 다른 텐트에 볼 수 없는 특징 중에 한 개 또 나왔네. 이 지퍼, 이거 뭐라 하죠? 지퍼에 달려있는 끈마다 전부 다 야광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전에 달려있던 야광보다 좀 작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가벼워 보입니다, 뭔가. 하지만 여전히 야광이다. 예. 한밤중에 문을 뭐 바로 열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뭐 국내 텐트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폴대를 걸는 자리에 이렇게 따로 이 립을 쭉 두어서 폴대 다 걸게 돼 있어서 단순히 요 한 포인트에서 잡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하중에 대한 힘을 받았을 때 분산에 확실히 유리하겠죠. 이 유리함은 뭐 힐레베르그 쓰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힐레베르그도 이런 형태의 엄청 단단한 그 우레탄 재질의 뭐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텐트들에서 보기 힘든 드물게 2점식 가이라인입니다. 2점식 가이라인에 이렇게 가운데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제 팩다운 위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게끔 고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2점식 가이라인은 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군데 잡고 있는 것보다 두 군데 잡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바람 많이 불 때 이렇게 폴대 한번 두 번 꼬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니까 굉장히 잘 잡고 있습니다. 힘을 받는 부위들, 특히 팩다운 하는 부위들마다 자, 요게 튼튼한 원단, 이 다이니마 원단인가? 뭐 이거는 그 곰지님 그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 받는 부분마다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다른 소재의 더 튼튼한 원단으로 다 덧대어져 있고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쓰면서 굉장히 편리했던 점. 이렇게 문을 열어서 플라이 문을 열어서 통기성을 확보하면과 동시에 이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때 플라이 끝 부분에 이런 토글이 달려 있습니다. 요 토글을 반대쪽 플라이에 보시면 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딱 걸어 주시고 플라이를 이렇게 닫아 둡니다. 그러면은 바닥으로 통기도 되고, 그리고 반려견과 같이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개구멍도 되고요. 뭐 여러모로 굉장히 쓸만한 장점입니다.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소소하게 다 신경을 써줬다는 느낌을 받게 해준 텐트입니다. 뭐 주저리 설명이 많았지만 좋은 텐트입니다. 사셔도 됩니다. 네, 이상 키르기즈스탄에서 스카즈카 밸리에서 흔한 백패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후!